7포스를 다 1%로 취득세를 맞습니다. 낸 건데 예, 예. 만약에 덩치 큰 다가구 하나라고 하면 당연히 공시가격은 1억이 넘을 거니까 그럼 취득세에서도 중과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또 저는 중요한 부분이 항상 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선생님은 건건이 호수마다 한 네네. 1억 2천 정도 넉넉히 잡아서 낙찰을 예, 예. 받았잖아요. 예, 예. 거의 다 1억씩 다 받았잖아요. 맞아요. 7개를 다 낙찰가 대비 80%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저당이 총 합이 7억이 생겼던 예, 거고 예. 다가구를 내가 1억 2천짜리를 7개 받았다. 8억 중반이네. 예, 예. 주택으로 구성된 다가구라면 대출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럼 한 300돈 네, 한 나온단 300, 말이야. 네. 한 달에 300돈을 계속 내면서 7명 점유자를 상대하면 네네. 이게 시간이 어쨌든 길어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잖아요. 예, 예. 그 압박감도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예, 예. 선생님은 누구보다 또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지금 다 명도 완료되고 세입자까지 그럼요. 받았다고 예, 생각이 예, 예. 드네요. 그러면 장단점이 좀 있을까? 다가구로 접근했을 때와 빌라로 접근했을 때. 저 같은 케이스대로 할 수 있으면 빌라가 훨씬 좋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다가구로 하면 주택 하나 포함되는 거잖아요. 취득세?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내야 되고 하는데 저는 계속 1.1%또 내면 되니까 어쩌면 그렇죠. 무주택자잖아요. 취득세 취득세 포함해서는. 관점에서.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큰 다가구 물건들을 파는 것보다 오히려 이 하나씩 빌라 파는 게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덩치가 작으니까. 네, 지금 같이 시장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이런 실거주 목적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럼 이번에 팔았던 평택 선생님 건물에서 하나 떼서 판 네, 거는 전 팔았어요. 실거주로 그럼요. 오시는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시세 대비보다는 싸게 팔았지만 저는 시세 대비보다 현저하게 싸게 샀기 때문에 네, 남겼던 것 이하로 같고. 맞아요. 낙찰을 예, 예. 받았으니까. 저한테는 이게 오히려 더 맞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가구는 지금은 할 생각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 네. 다가구는 할 생각이 없다는 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여쭤봐도 돼요? 통으로 건물을 신경 쓴다는 것도 스트레스인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는 이 8세대 중에서 한 분이 살고 계세요. 한 분이 이제 낙찰 받으셔갖고 7세대 제가 낙찰 받았잖아요. 한 분은 아예 실거주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도 그분이 사실 관리자 역할을 해주세요. 되게. 사실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지분이 제일 많으니까. 네네. 그분은 아예 거기 살고 계시니까 가끔 이제 전화 오세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돈 보내달라고. 그럼 제가 돈은 보내드리는데. 아, 그게 제일 좋아요. 네. 우리는 돈만 보내는 역할을 네네. 하는 게 제일 네네.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만약에 다가구를 내가 내 명의의 건물을 한 채를 갖고 간다라고 하면은 전체 건물을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예, 거예요. 예. 돈이 든다는 부분도 불편한 부분이긴 한데 네. 저는 이 건물 관리에서 스트레스가 어느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냐면 사람 부르는 거 일정 조율하고 스케줄 맞추고 또 네. 거기 사는 세입자분들 편히 맞춰서 또 진행해 줘야 된다는 게 예, 그게 예. 스트레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예, 좀 예. 들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은 그 건물 관리에서는 쏙 잘 빠졌다고 생각이 좀 되게 들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엑시트 하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엑시트를 크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길게 갖고 가시잖아요. 저도 그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여러 개로 이렇게 해보고 있거든요. 카테고리 이렇게 해갖고. 어느 쪽이 왜냐면- 내가 잘 맞는지. 네네네. 평생 이거를 하고 싶으니까 무엇이 맞는 건지 해보고 있는데 네. 여기저기 수업도 들어보고 다가구는 엑시트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 삐끗했을 때 예, 되게 빠져나오기가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덩치가 덩치가 크니까. 크다 보니까. 예.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거 중에서 가장 덩치가 작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오기 되게 쉽지 않을까. 다가구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훨씬 좋죠. 네. 저도 다가구를 해본 사람은 아니고 선생님처럼 어딘가 가서 배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입관도 좀 있다고 네네.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엑시시라는 매도 쪽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월세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항상 수익률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네.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예. 최근에도 제가 수업할 때 그런 질문을 좀 받긴 했거든요. 네네. 선생님은 왜 이제 건물 이런 거는 안 하세요라는 질문을 가끔 받기도 하니까 네. 저도 이게 선입관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좀 배운 사람이잖아요. 아예 뭐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예. 다가구 수업 들었다며 사이클 정도는 알 거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평택 건물이랑 다가구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다가구 8호가 있는 건물이랑 혹시 예, 예. 생각을 해본다면 취득세에서는 선생님은 다 1%를 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거는 선생님이 또 타겟을 잡고 했던 부분이니까 호마다 공시가격에 그게 딱 1억 걸려 있었나? 거의 9천 후반대였는데요. 그러니까 네, 딱 네. 건물 모양을 봤을 때 이게 예, 예. 1억 이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1억 이하였던 예, 거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7포스를 다 1%로 취득세를 맞습니다. 낸 건데 예, 예. 만약에 덩치 큰 다가구 하나라고 하면 당연히 예. 공시가격은 1억이 넘을 거니까 그럼 취득세에서도 중과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예, 예. 라고 생각해서 취득세 관점에서는 접근을
접근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제 입장을 먼저 생각을 예.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럼 다가구와 취득세가 좀 비싸지 않나라는 거를 하나 찾았던 것 같고, 또 저는 중요한 부분이 항상 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선생님은 건건이 호수마다 한 네네. 1억 2천 정도 넉넉히 잡아서 낙찰을 예, 예. 받았잖아요. 예, 예. 거의 다 1억씩 다 받았잖아요. 맞아요. 예, 7개를 다 낙찰가 대비 80%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저당이 총 합이 7억이 생겼던 예, 거고, 예. 다가구를 내가 1억 2천짜리를 7개 받았다. 1억 2천짜리 7개 받으면 8억 중반이네. 예, 예. 그 정도 내가 덩치를 만약에 다가구로 받았다? 주택으로 구성된 다가구라면 대출 비율은 맞아요. 예, 떨어질 예, 수밖에 예, 없다는 저는 그렇게 알고 생각에, 있어요. 저도 편협한 생각일 네네. 수도 있는데 예,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럼 수익률도 더 낮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도 들고, 선생님도 건물 하나를 명도를 다 하면서 네. 그리고 1년 동안 또 갖고 있었던 네네. 거잖아요. 세입자가 살면서 들어오는 민원 관리나 아니면 네. 하자 보수 같은 것도 우리가 또 신경을 써줘야 네네. 되는 거야. 네네. 네네. 다행히 선생님은 다른 한 호 받으신 분이 네네. 또 반장님 역할을 예, 예. 해주시니까 약간 한 걸음 뒤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다가구를 내가 한다 그러면 관리에 있어서는 네네. 에너지를 많이 쓸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고 어. 또 하나는 관리 업체들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이렇게, 보통 네, 쓰시더라고. 네,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다가구는 오히려 좀 이게 알맹이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지는 않아요. 1억 언더의 빌라보다 또 오히려. 경쟁은 예, 좀 예, 날 예.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이런 이슈도 맨 처음에 있고 해갖고 오히려 무주택자이면서 돈이 좀 있는 이 다가구를 덤빌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없거든요 오히려. 그러네. 예. 그래서 선생님- 제가 사실은 배웠던 거예요. 예. 선생님밖에 안 되네.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거 담기 전에 이제 하고 싶어서 하고 배워본 건데, 오히려 그러면 더 싸게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맞네. 거기는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 시장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1억 언더짜리보다는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음. 느끼기에는. 대전 이런 데도 되게 많이 보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대전 네. 쪽을 많이 보긴 하더라고요. 네. 그 교육생분들도 많지는 않은데 다가구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해요. 근데 네. 거의 다 대전. 엄청 유명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선생님 수업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가구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빌라 낙찰받은 건물을 한 호씩 이렇게 팔아본 게 계약이 되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도 되겠구나라고, 굳이 이거 건물 큰 거를 내가 받을 필요성까지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왜냐면 저는 엑싯을 뒷문을 막고 뭔가 플레이하기는 너무, 저 아직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는 사실은. 그리고 아직도 의구심이 있거든요. 과연 빌라를 계속 갖고 있는다고 이게 팔릴까라는. 서울내 재개발 이런 거 노리지 않는 이상 지방에 있는 빌라들이 당장의 수익률이 좋다고 한들 나중에도 이게 과연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어갖고, 근데 다가구는 알맹이가 더 크잖아요. 하나가 무너지면 그냥 더 확 부담스러울 무너지는 수도 있겠네.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막 이렇게 많아갖고 하면 오히려 다가구를 하겠는데 그렇게까지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적당히 여러 개의 많아서. 빌라를 하는 게 더 리스크를 분산을 좀. 해지하지 않을까. 세제에도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네.